여러분, 연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애언어 주인장입니다. 자, 우리가 타인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과는 그 사람과 단순히 일상적인 얘기만 이렇게 나눔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랑 왠지 모르게 좀 더 가까워지고 싶고 또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한테는 대화가 참 불편하고 이 사람에게 내 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무언가 숨기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요. 우리가 타인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이 전자의 상황처럼 이 사람이 나랑 일상적인 얘기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큰 호감을 느끼고 나에게 무언가 더 많은 정보를 얘기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대화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멋지게 얘기를 하는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어떤 말로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 이런 것보다도요, 훨씬 중요한 소통의 핵심입니다. 바로 상대방이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대화에도 저는 희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가 너무 재밌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이 사람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느껴본 경험들이 누구나 있을 건데요. 이게 만약 남녀 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에게 아주 큰 매력을 느끼게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분석을 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방법을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경청인데요. 어딜 가나 경청에 대해 설명해 놓은 말들은 되게 많은데 뭐 리액션을 생동감 있게 해라, 리액션을 뭐 잘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확신하는 게요, 이런 설명으로는 결코 여러분이 상대방 말을 잘 경청해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왜 듣는 게 중요하냐면요,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아주 큰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던 위인과 대화를 할 기회를 얻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고 정말 금 같은 말씀을 해주셔도 단순히 우리가 그 얘기를 그냥 그저 듣고 있는 것만으로는 거기에 그렇게 얻는 감동보다요, 그분께 무언가 내 생각을 이렇게 내 속에 있는 말들을 막 쏟아놓고 그분이 내 이야기에 동의해주는 느낌으로 들어주시고 나를 뭔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나면 그때 비로소야 우리는 대화의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듣는 것보다는 우리는 무언가 내 생각을 표현해내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략으로 상대방의 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상대방 기억 속에는 우리와 나누는 대화가 너무 즐겁고 나랑도 얘기를 나누고 싶고 나랑 교류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나란 사람 자체에게 큰 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사실 대화는요, 상대방의 얘기를 정확하게 잘 듣는 것만으로도 70%는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착각을 하죠. 상대방 말을 그냥 잘 듣고 있고 귀를 열고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리액션을 해준다고 이것이 충족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대화 중간중간에 상대방이 얘기하는 방향을 조정을 해주고 상대방이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대방의 말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진짜 올바르고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대화법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대화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라는 글들이나 지식 콘텐츠들을 보면요, 내가 반응하는 것, 상대방 말에 반응을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리액션이라고 하죠. 틀린 것은 아닌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건 그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요, 반응 플러스 반응에 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덧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대화가 심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표적으로 반응에만 집중하는 경청 방법이요, 많은 분들이 뭐 들어는 보셨을 텐데 백트래킹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의 말의 뒷부분을 따라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음을 표현을 해주고 대화의 리듬을 맞추는 그런 방법인데요. 대부분 백트래킹을 처음 접하면 대화가 되게 이상해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백트래킹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대방 뒷말을 따라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정작 뭔가 반응은 보여주는데 대화 내용이 심화가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나 어제 진짜 오랜만에 짜장면을 먹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백트래킹은 너 짜장면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백트래킹의 기초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어제 진짜 오랜만에 자장면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반응은 진짜 자장면?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것도 이미 백트래킹이에요. 백트래킹을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상대방의 말의 문구에 자장면이 있었으니까 이 자장면이라는 단어만 얘기를 해줘도 이미 백트래킹이 충족이 된단 말이에요. 굳이 먹었어? 라는 문장을 덧붙여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상대방의 정보예요. 진짜 오랜만에 짜장면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평소에는 자장면을 그렇게 안 좋아하나? 뭐 오랜만에 먹은 거면 먹을 만한 일이 뭐 주변에 이사를 했다든지 뭐 다른 짜장면을 먹을 만한 상황이 있었나? 이런 쪽으로 대화의 주제가 확장되고 대화가 심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백트래킹으로 집중하면 대화가 굉장히 표면적으로 돌게 돼요. 보세요. 나 어제 진짜 오랜만에 자장면을 먹었다? 너 어제 짜장면을 먹었구나. 맛있었어? 응, 맛있었어. 대화의 심화가 되나요? 되게 표면적인 대화가 흘러가죠.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한테 반응을 해주는 건 기본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덧붙여줍니다. 나 어제 진짜 오랜만에 자장면 먹었다? 진짜? 자장면? 평소엔 짜장면 그렇게 자주 안 먹는 편이야? 응, 나 별로 안 좋아해, 짜장면. 그래? 그럼 넌 평소에 어떤 음식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가 자장면에서 음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말을 쏟아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청이라는 것이 상대방 말을 그냥 듣기만 잘 들어주고 반응만 좀 크게 해준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무언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요, 대부분 대화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기본이라고 얘기했던 이 반응마저도 잘 못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느끼기 재밌어요. 근데 반응은 되게 어색하고 얼굴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고 일단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요, 사실 반응을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연습을 하긴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말로나 표정으로나 정말 무언가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 있어도 진짜? 이렇게 표현하고 진짜? 이런 표현을 좀 크게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 이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일단은 상대방과 대화하는 중에 감정을 표현해내는 이 표현 폭을 넓혀야 돼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요,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음이 한정적이라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곡들도 한정적으로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방이랑 대화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감정 레벨을 표현을 할 수 일단은 있어야 돼요. 일단 오버를 해서 평소에 내가 10 정도로 반응을 했다면 그 몇 배, 진짜 50, 이 정도로 5배, 6배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냥 평소에 잔잔하게 들을 얘기도 진짜?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 정말?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오버해서 상대방한테 반응하는 버릇을 들이면 나중에 가면요, 이거를 그 감정 레벨에 적절하게 맞춰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슬픈 얘기가 나올 땐 상대방의 감정에 맞춰서 잔잔하게, 기쁜 감정은 또 더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걸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만 잘 하셔도요, 어디 가서 누구랑 대화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진짜 즐겁고 이 사람이랑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반응은 기본이고 내 사고를 붙여주는 것까지가 정말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대화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경청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추천과 구독을 누르시면 좀 더 많은 연애언어 TV의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